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입에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지금 반등하려는 시도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는 지금 이 금리 인상 이슈를 두고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오늘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분석으로 함께 볼 텐데요. 자, 오늘은 바로자산운용 용정식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간밤에 FOMC 회의 결국에 거의 시장에서 예상하던 대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시장은 그래도 지금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인데 오히려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대표주들입니다. 지금 파월의 이 강경한 발언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동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12월에도 역시나 지금 그 인상의 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향후 주가 저희가 앞으로 하락폭을 어느 정도 선까지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하기도 이전만큼 많이 상승하기도 힘들지만 추가적인 하락도 제한적일 가능성. 그러니까 전저점 부근이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46,500원, 47,000원 이 정도가 거의 저점 수준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15만 원대 중반, 16만 원 이 정도가 전저점 수준인데요. 이 전저점 수준 정도가 거의 바닥권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하락을 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락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 어제 시장과 오늘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전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카카오, 네이버 분위기 좋았고 특히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실적이 좋았죠. 그러면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굉장히 주가적으로 좋은 모습들 보여줬죠. 그러면 이 가격이 오를 때는 분위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청사진이 펼쳐집니다. 그 청사진에는 이제 이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면서 주가도 바닥을 찍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청사진들이 나오죠.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하락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면 네이버 카카오가 나쁜 회사고 적자가 나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회사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장이 하락할 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커지는데요. 특히 눈에 보이는 현재의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실적이 보였으면 좋겠고 돈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박해지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플랫폼주들도 그렇고요. 바이오, 기술주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고 직격탄을 맞았던 게 네이버와 카카오였습니다. 이런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미래 꿈에 대한 가치를 지금 주기에는 지금 환경이 너무나도 부담이 된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투자자들은. 이런 모습들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요. 최근의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국내 시장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 전일 밤에는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바닥은 찍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실해지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 종종 중간중간 최근엔 특히나 더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장 하락하는 부분을 좀 살펴본다라면 이 시장이 반등한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좀 살펴보면
기준금리의 꼭지점이 어딘지를 얼추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꼭지점에까지는 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금리가 뭐 최근에 한 5% 정도 얘기가 이제 어젯밤부터 나오고 있죠. 그 정도까지는 얼추 주가의 하락이 이루어진 것 같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사실은 기대했던 부분은 11월 75bp 인상,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12월 50bp 인상을 가장 많이 기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금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11월 75bp는 했고요. 12월 50bp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12월 75bp이거나 혹은 12월 50bp를 하고 내년 상반기, 내년 초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시장이 반영을 했었는데 그 반영된 금리는 12월 50bp였죠. 이거를 넘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시장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좀 깔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 최근에 뭐 실적도 안 좋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 나오면서 전일 테슬라 같은 경우 뭐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지만 테슬라가 한 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 외에 뭐 MS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대부분의 기술주들,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이 나왔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전일 미국 시장 기술주로 반영이 됐고요. 그 반영이 국내 시장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 오늘 매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는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환율도 10원 이상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매도 금액 줄어들다가 이제는 매수세로 돌아섰고요. 환율도 10원 이상 상승했던 환율이 이제 1원 80전 상승, 그리고 코스피는 강보합이 됐고요. 코스닥은 낙폭 거의 다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사실은 특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더 컸었다가 하락폭 상당히 많이 줄인 그런 모습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은 상당히 많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오늘 시장 수급, 특히 외국인의 수급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하락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실적이 뭐 기대만큼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추가적인 굉장히 큰 상승까지는 쉽진 않겠지만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실적 바닥 확인하고 이제는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포털 광고 부분은 여전히 견조하다,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기에는 조금 더 시장의 환경이 받쳐줘야 되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에는 전저점 이하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좀 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네이버, 카카오 동반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많은 부분들, 악재들 이미 좀 선반영이 되어 있고 추가적인 하락에 이 낙폭은 다소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카카오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카카오뱅크의 실적은 뭐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실적은 지금 다소 좀 충격적인데요. 카카오 지금 지난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 늘어난 1조 8,587억 원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매출 지금 성장률이 1분기,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30%대를 유지를 해줬었는데 지금 이제 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부진한 실적을 내놓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게 있는 걸까요? 네, 이 플랫폼 기업이 매출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장하는 산업, 그리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산업의 경우에는 매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카카오가 그런 뭐 플랫폼 기업들이 그런 모습이고 2차 전지 업체들이 사실은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또 그런 업체들 중에 하나, 섹터들 중에 하나인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매출이 중요한 상황인데 매출에 대한 상승률이 확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10% 정도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당연히 뭐 증권가의 이런 예상치를
이 하회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이 광고 쪽 매출이 상당히 부진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광고 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광고 커머스 쪽에 있어서의 성장세가 꺾였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라면 포털 비즈 쪽의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톡 기반의 이런 톡비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가 증가한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 중에서 포털 비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가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포털 쪽에 있어서의 매출이 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게임 쪽 매출이 굉장히 크게 줄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좀 부진한 모습이 있었는데 카카오의 같은 경우는 카카오의 그 게임 매출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가 감소하면서 카카오의 전 사업부 중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냈거든요. 이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매출액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서 카카오의 가장 주요 핵심 중에 하나인 포털 비즈, 그 안에서도 게임 쪽 매출이 이렇게 크게 감소했다라는 걸 시장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포털 비즈, 게임 쪽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카카오의 성장성에 좀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좀 자회사 쪽 본다라면은 카카오의 계열사, 자회사 이런 부분들은 게임 쪽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가 선반영되어 있다 이런 분석들은 강하지만 이런 매출액과 이 포털 비즈 쪽의 게임 매출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한참 하회했기 때문에 게임 쪽 매출은 확인하는 작업이 카카오 반등에는 시장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매출액의 게임 쪽의 매출 회복이 카카오 주가 반등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향후 4분기도 그렇고 1분기도 그렇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입니다만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카카오의 오늘 발표된 3분기 실적, 이 게임 부문에서 굉장히 좀 지금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게임 실적들 앞으로 계속 좀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카카오 주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나 카카오나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카카오가 현재 4%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카카오뱅크, 어제는 그래도 좀 오름세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카카오 그룹주가 같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카카오뱅크도 현재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그룹주 전반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한 상황인데요. 자, 앞서서 지금 윤정실 이사님도 네이버나 카카오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네이버는 지금 네옴시티 기술 수주전에 같이 좀 참여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앞으로의 네이버와 카카오의 좀 반등의 폭 어느 정도로 좀 보시는지 목표 주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장 좀 안정되는 속도 그리고 이 FOMC 9월 FOMC 때는 굉장히 많이 출렁였죠. 거의 비슷한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FOMC 출렁임은 오늘 미국 시장 사실은 이 오늘 밤 미국 시장 예상을 해본다면 보합이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여러 가지로 시장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는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 전체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 매우 좀 높은 상황인데요. 우선 네이버가 사실은 상승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한 17만 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죠. 약 한 20만 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훅 빠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카카오는 조금 더 약하지만 그래도 한 55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부 1차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죠. 두 종목 모두 광고 쪽 매출 혹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게임 쪽 매출에 대한 회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실적에 대한 회복 그리고 매출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는 게 기업 자체적으로 기업 본연의 가치인 실적이 1차적으로는 중요한 상황이고 2차적으로는 지수 자체가 좀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2340,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700선 좀 아래에 있는데 여기서 드라마틱한 상승이 지금 당장 나오기에는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12월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시장은 진정됐는데요. 여기서 그럼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진정은 마침표로 끝낼 수 있지만 혹은 느낌표로 끝낼 수 있지만 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 향후의 금리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물음표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실적과 시장 상황들,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이버나 카카오나 금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간밤 미국 FOMC 회의 결과를 보더라도 금리 상승, 지금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하기엔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온 만큼 네이버와 카카오의 반등, 추세적인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반등이 전망된다라고 지금 의견 나왔습니다. 카카오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금 그룹주 오늘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잡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카카오뱅크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어제 주가는 17%대 오름세를 가져갔었는데 오늘은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하향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계속해서 지금 좀 장중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거의 1%대 약세인데 또 카카오페이가 보호예수 물량 해제를 맞아서 장중에 또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시선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현재의 리스크를 좀 다소나마 좀 줄임을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 두 종목의 하락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어제는 상승했는데 오늘 왜 하락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증권가의 목표가 하향도 있지만 이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가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주주들은 카카오뱅크가 최근엔 좀 떨어졌지만 상장 초기 상승할 때 기대했던 부분은 카카오뱅크가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처럼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일을 하는 분명히 은행이긴 하지만 그 정도에서 마친다면은 카카오뱅크를 이렇게 많이 기대하지는 않았겠죠. 시가총액이 굉장히 지금 많이 쪼그라들었지만 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플랫폼을 활용한 은행의 다음 차원의 은행 업무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기대를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만족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향후에 대한 성장성에는 여전히 좀 물음표가 달려있다라는 게 카카오뱅크 성장에 있어서의 문제점이었는데 실적은 선방을 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에 어떠한 새로운 모델의 은행 업무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매출액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지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럼 여기에서 유의미한 실적이 그럼 언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인이 좀 덜 된 부분이 있고요.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된 부분들은 분명히 리스크이고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매도는 나온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상당히 좀 미미한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이 보호예수를 받았던 가격이 9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37,900원입니다. 상당히 50%가 훨씬 넘는 이런 손실을 기록한 이후에는 손절하기가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조금 줄여가는, 그러니까 최저점보다는 줄여가는 모습들은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를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종료 이후에 사실 본격적으로 좀 시장도 반등을 하고 이런 기술주들, 플랫폼주들도 반등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종료 이후에 조금 더 매수라든지 적극적인 검토는 그때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그룹주 전반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카카오뱅크가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세가 다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자, 카카오뱅크 일단 실적 면에서 현재의 좋은 상황은 입증을 해줬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좀 목표가를 내려잡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모두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종료되고 난 이후에 투자 전략을 좀 더 날카롭게 가다듬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양대 인터넷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좀 저가 매수의 적기다라고 좀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연일 계속해서 좀 파란불 켜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시각들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좀 아직은 위험하다라는 시각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께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있는 이 시각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두 종목을 좀 저가에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이 전략에서 유의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가격적으로는 지금이 사실 저가일 가능성이 매우 좀 높습니다. 하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하락도 제한적이지만 상승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FOMC 이후에 변동성이 확대가 됐죠.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전일을 10% 넘는 상승 보여줬다가 오늘 다시 또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이 변동성이 언제 줄어드는지를 봐야 된다라면은 금리 인상이 좀 멈춰야 되는데 12월 금리 인상이 75bp로 일어나거나 혹은 12월 금리 인상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라면 시장은 다시 한번 좀 냉각기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뭐 추세적으로 큰 하락이 나타나기는 만만치는 않은 지수지만 그래도 여기서 금리 인상이 지금보다 75bp 이상 더 올라간다라면은 상승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조정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염두에 둔다라면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가격적으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으나 상승할 수 있는 시기를 본다라면 지금은 조금 빠르다라고 보여지고요.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시점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에 75bp를 인상하더라도 FOMC에서 어느 정도 발언이 12월까지는 금리 인상하고 이 이후에는 뭐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좀 대응을 하겠다라든지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내년 초에 대한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못 박는다. 혹은 이 12월에 이 50bp를 올리고 나서 내년에 25bp 정도 한 번 더 올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금리 인상 시기를 조율하겠다.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시장도 좀 진정이 되고 지금 자리에서 지수라든지 기술주들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부분들 뭐 굉장히 길게 보신다라면 지금 가격은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나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라면은 금리 상승에 대한 종료 시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그 시점부터 이 두 종목을 검토를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나 네이버나 지금 가격적인 면으로만 본다면 저가로 좀 판단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를 생각하셔야 될 텐데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나 지금 뭐 낙폭도 제한적이지만 반등에 대한 그 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종료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야지 이 두 종목 조금 더 명확한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투자 전략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식센스 거인 리서치의 곽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좀 걱정이 상당히 컸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도 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우리 양대 시장도 1%대 하락하면서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모두 낙폭 줄여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전일 미국 시장의 부담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낮게 좀 하락 출발을 했었죠. 전일에 부담됐던 요인은 몇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준의 이제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마이너스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FOMC 회의 이후에 제롬 파월 의장의 페드의 매파적인 발언, 더불어서 이 고용지표 호조 속에서 고강도 긴축 우려 지속이라는 측면이 시장에서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매파적인 FOMC 결과에 의해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출발을 했었고요. 지금 하나 또 우리가 핵심적으로 조금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기준금리입니다.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3.75에서 4%로 2008년도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와 1% 정도가 0.75에서 1%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번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근데 하나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인해서 시장의 자금이 미국 해외 쪽으로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금리 인상을 하면은 아무래도 시장의 부담 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최근에 이제 베어 마켓 속에서 이제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 장세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로 오전 내내 좀 진행을 하다가 아주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플러스로 돌아섰고 코스닥은 살짝 마이너스이긴 합니다만 시장 괜찮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최근에 차이나런 이런 이슈에 의해서 2차 전지 섹터라든가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종목들이 핫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장세를 하면은 이러한 어떤 수급 이슈라든가 그리고 시장의 핫 이슈를 따라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 시장에서는 베어마켓 속에서 랠리, 즉 상승을 생각하시면서 지수에 대한 베팅보다는 종목에 대한 베팅으로 진행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 시장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로 좀 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개의 키워드 모두 공개됐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시장에 큰 관심 받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가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자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공식 발표하면서 두 번째 원전 사업자로는 한국에 한수원을 거론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런 소식들과 함께 지금 체코와 폴란드 사이의 협력 기대감으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 이슈도 연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이 이르면 이달 중에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스트럭처 특수 목적 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전기차 관련주들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수소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 큰 관심 받고 있고요. 네옴시티 관련주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재건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재건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 S트래픽, 두산 퓨얼셀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오늘 시장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전기술, 한미글로벌,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뽑혔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공개됐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키워드와 특징주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원전주, 이 폴란드 원전 수주 기대감에 주가 높은 이 변동성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폴란드 원전 수주 이슈 외에 지금은 또 체코와의 원전 동맹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키워드인데 관련 특징주로는 한전기술 뽑아주셨습니다. 자, 한전기술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한전기술은 고입니다. 네, 고이고요.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체코 쪽의 원자력, 체코 쪽에 폴란드 쪽에 원전 건설 한수원 참여 예상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미 이제 전달된 내용이고요. 제가 하나 좀 전달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그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할 예정이라고 시장에서는 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원전 신규 수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한국과 러시아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할 경우에는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언급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원전이 오늘 전일 대비해서 강하게 좀 올라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원전에 대해서 수주를 뭐 체코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이렇게 쭉쭉쭉쭉 해주게 된다면은 먼저 설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면 한정 기술이겠죠. 그래서 변동성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배팅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사업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그런 리포터들이라든가 의견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주가가 상당히 빠져 있고 현상적으로 봤을 때도 수급적인 요소는 약하지만은 주가가 밑에서 올라가지고 있고 이슈도 살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주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는 상승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수급은 좀 약하지만은 상승 추세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장에서 평가하는 목표가 한 8만 원 정도 기준 잡았을 때 업사이드가 25%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전 기술 지금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지금 수급은 다소 좀 약한 게 포착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으니까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한전기술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네옴시티 관련주인데요. 자, 한번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말들 있었다가 지금 다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들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 받고 있는데요. 오늘 특징주로는 지금 한미글로벌 뽑아주셨습니다. 한미글로벌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고입니다. 지금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최대 주주의 매각이라든가 임직원의 매도에 의해서 주가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로서 여전히 주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가능성에 의해서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섹터군을 좀 보게 되면은 네옴시티가 있고요, 원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일정상으로 보면은 11월 15일에서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예정된 G20 정상회의가 있죠. 직후에 왕세자의 방안을 지금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 방안을 하게 된다면은 네옴시티 관련주는 그때가 아마 변동성이 이제 크게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1월 한 18일 전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 최근에 한미글로벌이라든가 유신이라든가 히림이라든가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쭉 올라왔는데요. 아직까지는 흐름이 살아있고 매매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대장주인 네옴시티 수주전에 본격화에 의해서 본격화로 인해서 주목받을 수 있는 한미글로벌, 데이터 센터 모멘텀을 갖고 있는 한미글로벌을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실적도 좋아요. 근데 이제 한미글로벌을 이제 바라다 보는 기준은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실적적인 측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핫 이슈적인 측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무적 펀더멘털상으로 봤을 때도 한 46% 정도 할인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수급적인 요소와 차트적 관점에서 한미글로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상의 이유도 제가 볼 때는
18일 전후 정도로 해서 그 전에 한번 1달러가 짚고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보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매매보다는 일단은 11월 18일 이전까지 트레이딩 가능한데 그 어느 정도 사이에서는 내가 매도를 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지켜보면서 투자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올라와 있는데 특징주로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뽑아주셨네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고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을 살펴보게 되면 2차 전지라든가 그리고 지금 네옴시티라든가 리튬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은 뭐 데모라든가 유신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 에버다임,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 건설 기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장주 성격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데모, 유신, 현대 에버다임 이런 쪽의 종목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뭐 차이나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뭐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주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왜 봐야 되냐면은 이제는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지금은 좀 빠지기보다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엔진 사업 이런 부분도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고 수익성이 예상보다 좋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가격이 싸다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또 이슈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부담 없이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관련해서 다른 종목이 개별 종목이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모아가시는 것도 좀 안전하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메리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거인 리서치 곽영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마감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14% 오른 2,340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강경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1.7%가량 하락 출발했지만 이후 줄곧 바닥을 끌어올리면서 2,330선 회복을 했고요. 오후 2시를 지나면서는 반등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10거래일 만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 순매수와 기관 팔자세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중인데요. 이 사이에서 외국인도 매수에 힘을 실으면서 오늘 코스피 반등 마감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조세 속에서 그래도 상승이 비교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엇갈렸던 2차 전지 대표주, 오늘은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장중에 59만 3천 원까지 오르면서 상장 첫날이었던 올해 1월 27일에 기록했던 52주 최고가 59만 8천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 키우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3.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 어제는 4%대 하락했는데 오늘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34% 내린 69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1%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장중 내내 낙폭을 축소하면서 지금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1,029억 원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 또 오늘 우리 양대 시장도 크게 밀리면서 거래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장 마감 상황 자체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FOMC를 앞두고 저는 일단 현금화에 대한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억울할 게 없다. 왜냐하면 빠지면 빠지는 대로 싸게 사면 되고 아니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우리나라 종목들 싼 것들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싼 종목들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자고 그러면은 뭐 널린 게 주식이라 우리나라 지수가 급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들어갈 거냐 말 거냐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맞춰서 시장에 맞춰서 매매 대응하시면 되는데 일단 뭐 미국 시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조정을 어제 세게 한번 줬죠.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이번에 0.75 한 거 이후에서도 속도 조절을 하기는 하겠지만 물가가 안 잡히면은 별로 할 생각이 없는 그래서 계속 예상보다 물가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충격을 주면서 미국 시장에 IT 기업들이 일단 성장주들이 쫙 빠졌는데 미국 시장은 뭐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올라가기보다는 다시 더 흔들릴 거로 일단 봐야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시장은 잘 버텨줍니다. 미국 시장도 급격하게 쿵쿵 떨어질 생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지 우리나라 시장은 수급이 특히 외국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을 매수를 해줘요. 저는 아침서부터 이제 아침 방송 제가 아침 9시 50분에 서울경제TV에서 실전 매매 정수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미국 시장이 5일선 이탈하고 장대 음봉 3% 이상 빠지면은 파란색 넥타이를 말고 가지만 저는 오늘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오늘 테마주들 한번 봐보세요. 오늘 그 수소차 관련주들, 수소 연료 관련주들, 연료전지 관련주들 아주 폭등이 나왔죠. 그리고 원전 테마주들도 폭등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도 굉장히 강해요. 거기다가 제가 또 주목했던 거는 뭐냐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2260이 이탈을 해야 여기거든 여기가 이탈을 해야 뭐 이게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매매하던 것들 손절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아침서부터 거기를 깨지를 않고요. 아침서부터 깨지를 않고 거기를 버텨줘요. 거기를 그러니까 이미 여기 멀리 있고 일단 여기서 버텨주고 여기도 안 깨지고 그리고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하는 것 했더니 점점 사죠. 그러면 종목들 단타로는 여전히 매수가 되는 겁니다. 장은 여전히 안 좋아요. 분명히 빠질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빠지긴 빠질 건데 매매하는 종목들은 수익 잘 날 겁니다. 그러니까 단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있는 사람들은 뭐 겁이 나면 소량으로 하면 되는 거고 겁이 안 나면 확실하게 바닥에서 그리고 짝짓기 매매라고 그러죠. 그런 종목들 찾아가지고 가는 섹터. 뭐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연료전지라든지 수소차 관련주라든지 수소 관련주 쪽 아니면은 뭐 원전 테마 아니면 내일서부터 또 뭔가가 나올 일정이 있는데 그거 내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일정을 맞춰가지고 공략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사우디, 그렇죠? 사우디 왕세가 온다고 해갖고 그쪽 관련주도 많이 움직였고 어쨌든 간에 요점은 시장은 분명히 빠집니다. 근데 매매하기는 좋다. 그래서 매매장이다. 매매해서 돈 벌기 좋은 장이다. 그러니까 2260 깨지면 일단 조심하시고 그 밑에는 2200 있죠. 그 2260과 2200이 안 깨지면 매매해봐도 좋습니다. 왜냐면 프로그램에서 계속 들어오거든요. 프로그램에서 한 달 내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도 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투자별로
요거는 진짜 한 달 내내 들어오죠. 코스피 외국인들이 주식 맨날 사고 있고. 그래서 매매적으로는 괜찮다 얘기 말씀드리면서 자,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한전기술. 자, 한전기술 오늘 참 급등이 나와가지고 어제 손절했거나 혹은 어제 따라 들어갔다가 버렸더니 오늘 급등해갖고 혹은 물렸다가 수익 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할 텐데 일단 올라가는 이유는 뭐 기사들도 이제 어제 그저께 나왔고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일단 폴란드 총리가 이제 두 번째 원전 건설에 일단 한국과 하겠다.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대상이 이제 한국이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해서 움직인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체코입니다. 체코도 이제 원전 수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랑 이제 얘기가 있긴 있거든요. 이제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근데 뭐 우리나라랑 할 거라고 일단 기존에는 기사가 나왔던 게 있으니까 세 번째는 이제 사우디 왕자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한 11월 그러니까 지금 11월이니까 이번 달에 뭐 온다 그래요. 근데 오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죠. 여러 가지 뭐 네옴시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거고 뭐 원전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다 기대감이에요. 이 세 가지 모두 기대감으로 오늘 원전 테마주들이 움직였는데 단타입니다. 막상 닥치게 되면은 걔네들이 안 할 수도 있고 했더니 뭐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대감에는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 섹터로 움직이는 오늘 원전 테마였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공략하겠다 그러면 조종시 또다시 공략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두산 퓨어셀. 자, 오늘 두산 퓨어셀도 강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범한 퓨어셀, 그다음에 S 퓨어셀 다 이제 수소차 연료전지 부품, 뭐 충전소 관련주 쪽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움직인 이유는 좀 전에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 방한을 하는데 네옴시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 그 다음에 수소 정책, 뭐 모빌리티, 뭐 이런 거 이제 협력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움직이는 건데 마찬가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 움직이는 건데 수급이 좋더라고요. 수급도 괜찮고 그래서 조정받으면 매매로 뭐 공략을 해봐도 괜찮겠다 말씀드리면서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삼성생명인데요. 이거 방송에서 한번 추천했던 건데 뭐 금리 올린다고 이제 하니까 오늘 좀 흔들리긴 했는데 아마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가져가면 계속 요 61선, 21선 타고 7만 원까지는 결국은 도달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천천히 안전하게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80.5. 베스트 포인트도 뭐 더 줘도 되겠는데 그냥 75점 미. 왜냐면은 좀 종목을 가려야 돼요. 안 가는 애들은 안 가요. 특히 IT 섹터들 말 안 듣죠. 말 잘 듣는 테마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산주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얘기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여전히 종목별로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소통방송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종수 파트너의 소통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시장 좀 비교적 평온하게 마무리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